안녕하세요. 일반고등학교 군법학생입니다. 오늘은 그 작년에 이제 원서를 쓴 저의 5등급 대 학생이 어떤 식으로 원서를 썼고 어느 대학을 붙었으며 어느 학교를 갔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이 5등급은 사실 하위권이죠. 하위권. 그러니까 하위권 원서에 대한 얘기가 많지 않을 뿐더러 어렵습니다. 그 컨설팅하는 입장에서 또는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5등급 대가 1, 2등급보다 더 어려워요. 왜일까요? 왜 어렵냐면 쓸 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입시는 피라미드 구조처럼 되죠. 위로 갈수록 쓸 대학이 별로 없는데 밑으로 갈수록 쓸 수 있는 대학이 너무 많은데 문제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또. 그러니까 이래도 시큰둥 저래도 시큰둥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저는 원서 쓸 때 기준을 잡는지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합격을 했는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이나 학생이 보고 있다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공부하세요. 공부부터 해야 돼. 3학년이어서 등급 과목 몇 개 안 되는데요 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5등급 때서는 3학년 과목만 잘 봐도 바뀌는 게 꽤 많습니다. 대학이나 학과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대학들이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골라서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5등급 대학생들은 그런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신이기 때문에 학교 걸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작년에 5등급 때 이제 학원생 원서 쓰기 할 때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공부시킬 때부터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러니까 5등급 대 학생들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 많이 하냐면요, 사실 저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부모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학생들을 앉혀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열심히 하는데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 열심히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5등급 되면 진짜 하위권이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어떤 부분을 고민이 되냐면 이제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상위권을 갈 확률이 일단 매우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5등급 대학생들 기준으로 얘기하는 상위권이라고 하는 거는 인서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서울. 미련을 못 버리고 인서울을 갈 수 있는, 몸과 성적은 따르지 않는데 마음은 인서울을 향해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서울을 갈 수 없을까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 현실적으로 확률이 매우 희박합니다. 이 성적대에서 인서울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종종 이제 논술 전형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논술 전형 이런 부분은요, 논술을 잘하는 학생은 기본적인 학업 역량이 어느 정도 있는 학생들이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술 학원에 그 쓸데없이 돈 바치지 말고 할 수 있는 학생만 하는 거예요. 원래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어떻게 되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신 준비가 잘 된 학생이요, 수능도 잘 봅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진짜 잘하는데 내신을 진짜 못하는 친구는 없어요. 내신 준비를 하다가 이 어떤 학업 영역에 잘 쌓인 친구들이 수능도 잘 보는 걸로 연결되는 케이스가 많고요. 또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진 학생이 보통은 논술도 잘 봅니다. 수리 논술도 그렇고요. 인문 논술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애초에 하위권이면 왜 하위권일까요? 학업 역량이 부족하니까 하위권이죠. 솔직히. 학업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학업 역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된다? 논술이 어렵습니다. 물론 4, 5, 6등급 학생들이 많이 응시하는 논술이 약수령 논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수령 논술 정도는 가능할 수 있어요. 어디? 수도권을 목표로 한다면. 상위권 대학은 약수령 논술이 없을 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그나마 있는 대학이 어디냐? 올해 신설된 국민대나 작년에 신설된 상명대나 기존의 어떤 약수령 논술, 옛날 적성고사 있던 시절엔 적성고사였죠. 그때의 강자인 가천대나 이런 대학 정도가 그래도 드림 꿈의 대학으로 볼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여긴 진짜 학업 역량이 필요하고요. 어려워요.
여기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5등급 대학생이 공부를 해서 붙기에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약수형 마케팅을 하는 학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이. 뭐 제가 뭐 알진 못하지만 보통 얘기할 때 애들이 콧바람 들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마케팅 대상을 국민대, 상명대, 가천대 이런 데를 타켓으로 하면 그럼 본인 얘기가 아닌 거예요. 5등급 학생들이 약수형 마케팅 보통 얘기해가지고 하면 실제로 약수형 논술 보면 그 외의 수도권 대학들을 보는 게 저는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자, 뭐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불끈하면 공부하세요. 박쌤,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겠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뭐 공부해서 보여주세요. 그럼 어느 정도로 공부해야 되나요? 딱 얘기가 나오면 본인 기준에 많이 했다고 만족하지 말고요. 본인이 많이 안 했으니까 하위권인 거예요. 이제 분발해야죠.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반에서 콕 집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 반에서 누가 공부 제일 많이 하냐? 그럼 누가 A라는 친구 제일 많이 해요? 그러면 걔보다 많이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야 이 상위권, 인서울 5등급 대기 말하는 일반적인 평범한 일반고 기준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 인서울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해야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어렵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대학 지원할 때 하위권 학생들에게 우선 권장하는 대학이 있어요. 적어놔줘다. 어디? 집에서 가까운 대학.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정말 상향 지원을 목표로 하고요. 또는 저는 뭐가 됐든 학과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뭐 집을 떠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기 전에 저는 먼저 집에서 가까운 대학을 추천해 드려요. 이유가 뭐냐면, 냉정하게 말합시다. 자꾸 하위권 이래서 기분 나쁠 수 있는데, 하위권이면 이유가 있어서 하위권이에요. 5등급이 나왔어요? 6등급이 나왔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일단 어떤 본인의 공부 습관이나 학업 역량이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이 학생들이 그대로 대학교 가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대학교 가면 뭔가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뀐다고요. 일단 생활 습관과 학습 습관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대학생이라고 별다르지 않아요. 대학생은 공부 안 하나? 공부해야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위권 대학이나 아니면 본인이 정말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를 찾아가거나, 뭐 그래서 인서울 하거나 직업 가는 게 아니라면요, 그 이런 경우에는 집에서 가까운 대학이 유리합니다. 집에서 가까운 대학이. 그래서 왜냐하면 집에서 가까워야 규칙적으로 학교를 갈 수 있고요. 집에서 나를 깨워주는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물리적인 어떤 힘듦이 좀 덜해서, 몸의 신체적인 힘듦이 덜해서 내가 공부에 쏟을 수 있는 에너지도 있는 거고, 여건이 되어야 학습에 있어서 규칙성을 만들 수 있어요. 습관이 되고. 그래서 가까운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대학생활의 규칙성을 만들어서, 그래서 대학교에서 뭔가 또 다른 제2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다음 스텝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공부랑은 다르잖아요. 대학교 공부는 이제는. 그래서 대학 원서 넣고 고민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싫어해요. 집 가까운 대학 얘기하면 다 싫어해. 자, 그럼 다음 얘기 가볼까요? 참고로 제가 예시를 드는 학생은 5.3등급 학생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집이 서울인데요. 저는 수도권에 살아서 경기도에 사는데 제가 가까운데 뭐 아주대가 가까워 이렇게 말하면 힘들잖아요. 입결이 높단 말이에요. 문제는 집에서 가까운 대학은. 서울 사는 사람들 인서울이 가까운, 집에서 가까운 대학 가려면요, 내신이 3등급 이내가 나와야 써볼 수 있겠죠. 경기권인 경기 수도권 사는 사람들은요, 4등급대에서 보통 결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5등급 대 학생들의 선택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막 제가 말도 안 되는 거 뻥튀기해서 막 자랑하고 이런 얘기 안 할게요. 그냥 현실적인 고민해 볼게요. 그러면 5등급 대 학생들이 그 선택지는요, 뭘 해야 되냐면 수도권에서도 끝자락 대학들 있죠. 뭐 협성대, 평택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수도권이지만 수도권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대학을 고민해 봐야 될 수도 있고요. 첫 번째.
그런 대학들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수도권에 있는 전문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전문대는 어쨌든 학과를 살릴 수가 있으니까. 저는 4년제 죽어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입원은 안 되겠네요. 근데 저는 학과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전문대도 고려해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하지만 6장을 굳이 그렇게만 늘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수시 원서는 6번의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갈 수 있는 대학 라인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본인에게 맞는 상향 전략은 어떤 게 있지? 그래서 어디까지 도전해 볼 수 있지도 그것도 일단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집에서 가까운 대학은 뭐가 있지? 이런 것들도 역시 집에서 가까운 대학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셔야겠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PT 만들고 이런 거 잘 못해서 그냥 편하게 메모장에 쳐봤어요. 자,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쳐볼까요? 실제 사례. 작년이에요. 작년 5.3등급 정도의 내신입니다. 이 학생 내신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렇게 됐어요. 아, 5.2등급이구나. 5.2등급이네요. 근데 보세요. 원점수 있죠? 원점수. 학교에서 받은 본인의 내신 성적 점수가 48점이야. 전교과 평균이. 제가 공부시킬 때 얼마나 제가 학생들한테 싫은 소리 잘 안 해요. 쓴소리 안 하고. 그런데 얘는 좀 진짜 별의별 쓴소리 혼내기도 많이 혼내고 잘했다고 칭찬도 하고 뭐 제가 명색이 18년 자기도학습 분야에서 일을 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어서 이 학생은 도전이었습니다. 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학생 성격도 너무 좋고 부모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면서 끌고 나갈 수 있었는데 이 친구가 3보는 아니겠다. 군포에 살아요. 군포. 3보는 사는 건 3보는 벗어나서 사니까. 군포에 사는데 내신이 5.2등급이란 말이에요. 5.2등급. 그러면 집 근처에 사는 대학이 집 근처에 있는 대학이 뭐가 있냐면요. 여기는요. 4년제 대학이 안양대가 있고요. 성결대가 있고요. 한세대가 있습니다. 이거를 입결순 선호도 순으로 볼까요? 선호도 순서로 다시 재배치한다면 안양대가 제일 선호도가 높고요. 한세대, 성결대? 한세대가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다음이 성결대. 이런 순서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기. 그러면 제가 집 근처에 대학을 분석을 해야 된댔잖아요. 분석을 해보면 안양대는요. 일단은 요 5등급 대 이 얘기를 안 했네. 5등급 대 대학은요. 내신 5점대가 나오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교과 전형이 많습니다. 교과 전형이 많아요. 특히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그게 더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안양대 같은 경우는요. 교과 전형에서 작년부터 12과목 작년부터 했냐 재작년부터 했냐 헷갈리는데 12과목 반영하거든요. 여기는 12과목 반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입결이 내신이 3점대가 나야 돼. 그 환산했을 때 입결 내신이 3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안양대는 전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 대학이에요. 안양대는 물론 인원은 적지만 그다음에 성결대는 교과 전형에서 20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 20과목 기준으로 봤을 때 교과 전형으로 가려면 여긴 4점 초반이 나와야 돼요. 4점 초반 정도에서 보통 입결이 형성이 됩니다. 4점 중반까지도 기회는 가요. 초중반이라고 할까요? 초중반. 이런 느낌이 성결되고요. 물론 여기 이제 교과 면접 전형도 있어요. 교과 면접 전형이 있는데 교과 면접은 5점대도 합격하는 학생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한세대. 한세대는 이제 안양대와 성결대는 안양에 있고 한세대는 군포에 있는데 한세대는 학과가 몇 개 없어요. 학 규모가 작아서 좋고 학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결대와 한세대는 둘 다 학종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세대 교과는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냐면 국어, 영어, 사회, 인문계열 기준 국어, 영어, 사회의 전 과목을 반영해서요. 여기 한세대식으로 내신이 3점대에서 4점대가 나와야 돼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여기 역시 교과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5.2등급 내신이 나온 이 학생 같은 경우 우선 안양대, 성결대, 한세대를 먼저 갈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적어놨나? 분석을 했나요 제가?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등급 때 성적으로는요. 지원 범위 바깥인 거예요. 점수가 모자라요. 5.2등급이잖아요. 이 친구가 한 세대식으로 내신이 어떻게 나오면 한 세대씩 내신이 5.08인가 나와요. 이렇게 나왔어요. 전체 내신은 5.2등급인데. 아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 세대하고 안양대는 상향이고요. 성결대 역시 소신권입니다. 교과 말고 교과로는 점수가 안 돼. 예, 교과는 점수가 안 되고 교과 면접으로 해도 여기는 아슬아슬한 거예요. 소신. 근데 교과 면접이면 또 면접이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좀 골이 아픈데. 그래서 입시 전략 어떻게 가져가느냐. 우리가 여기를 안정권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자, 안양대, 성결대 한 세대를 모두 원서를 넣기로 했어요. 모두 넣기로 하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상향 대학을 정말 흔히 말하는 인서울 목표로 우주 상향 한 장을 하기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단 이거는 수능 최저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공부시키려고 했던 것도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근데 안양대는요. 제가 아까 상향이라 그랬잖아요. 한 세대하고. 그럼 이거 상향 카드가 얘가 몇 종이에요? 하나, 안양대, 한 세대, 그리고 상향 대학까지 하면 6장 중에 상향이 3장인 거예요. 성결대 소신 적정 사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붙을 대학을 넣어야겠죠. 예, 그런 식으로 원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안양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는 안 되는데 어떻게 넣어요? 학종으로. 근데 마침 어쨌든 이 학생의 내신 성적의 특징을 보면요. 전교과는 5.2등급이고 이렇게 나가지만 이 친구를 보면 국영사라면 5.06이 되는데 재밌는 거는 수영과를 보실까요? 수영과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국어가 빠지면 국어가 여기 없죠? 없으니까 6등급으로 떨어지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대적으로 제일 성적이 좋은 과목이 뭐냐면 이 친구 국어가 성적이 4등급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고2에서 고3 올라가면서 이 2년 동안 무슨 걸 준비시키냐면 이건 이제 제 학생이니까 가능했겠죠. 국어 국문 쪽을 학종 서류 준비를 좀 시켰어요. 힘들었어. 그래도 내 생각만큼 안 움직여요. 학생들이 적극성이. 근데 어쨌든 하라는 대로 해서 안양대는 학종으로 국어 국문 쪽을 준비를 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들어가기로 했고요. 성결대는 교과 면접으로, 그러니까 교과로는 점수가 확실히 안 되고 교과 면접으로 원하는 학과, 이거는 성결대는 원하는 학과를 소신 지원으로 도전해 보기로 했고, 한 세대는 교과 면접으로 스나이핑을 찾기로 했어요. 찾아서 제가 추천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학과는 제가 추천했습니다. 한 세대. 그래서 어쨌든 안양대, 성결대 한 세대, 상향대학 수능치죠. 어딘지는 안 말할게요. 펑크가 나긴 했어요. 실제로 여기가. 이 친구는 아직도 모를걸요? 왜냐면 결론만 말하면 얘는 이거를 최저를 못 맞췄거든요. 잘하면 3모, 6모는 잘 봐서 어쩌면하고 학생이 희망을 갖고 준비를 했는데 최저를 못 맞췄어요. 근데 여기 학과가 펑크가 났습니다. 아쉽죠? 하여튼 그래서 결과 발표가 났어요. 어떻게? 안양대는요. 학종 국어 국문 예비 2번 받았어요. 5.2등급인데. 그러니까 서류가 괜찮았죠. 그리고 국어가 4등급이었지만 안양대 어차피 그렇게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모든 경쟁은 상대적이고 경쟁자 집단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학생의 서류와 이 정도면 여기에서는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넣게 했는데 어쨌든 예비 2번을 받았습니다. 4명 뽑는데 예비 2번이었던 것 같아요. 성결대는 이 친구가 준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가고 싶었던 데가 사회복지거든요. 준비 엄청 많이 했는데 그 성결대는 면접 문항을 알려줍니다 미리.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골라서 보는 건 그 랜덤하게 나오는 걸 가지고 대답하고 면접하고 하는데 이게 성결대 면접은요 그룹 면접이에요. 그룹 면접. 그러니까 혼자서 면접관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얘기 주고 하는 토론식 면접인 거예요. 근데 긴장을 못해서 긴장을 엄청 해서 면접을 갔다 오자마자 너무 망했다고 대답을 못했다고요. 그래서 우린 이미 이건 불합격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성결대 보면 등급 70%컷만 보여주거든요. 그게 5점대가 막 5.5 이렇게 나와요. 경영학과 5.5 뭐 이런 거 5.5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5점대 초반이었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널널하고 한데 절대 안 그래요. 토론 면접이라고요. 본인의 그 지식의 밑바닥까지 드러나는 그런 거예요. 그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한 세대는 스나이핑에서 예비 5번 받는데 성공합니다. 자, 어디냐? 한 세대 한번 볼까요? 이게 한 세대도 면접을 봐야 되는 거죠. 7배수. 이게 이제 한 세대의 교과 면접이 명이 학생부 면접 우수자 전형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자, 평균으로 볼까요? 지금 이 친구가 한 세대식으로는 5.06인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평균입니다. 평균인데 보시면 평균이 경찰행정은 2.759, 미디어 인기학과죠 3.96, 경영 4.29, 사회복지 4.39, 쭉 가서 국지하고 중국어는 펑크가 났었네요. 재작년에. 자, 어쨌든 이걸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학종이 아니기 때문에 내 서류 방향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서 재밌겠다. 퀴즈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은 여기서 내가 5등급이야. 어디 넣으실래요? 5등급이야. 입결이 이렇게 오픈이 됐습니다. 이게 여기가 학과고요. 여기가 평균이고요. 여기가 최저입니다. 최저까지 오픈이 됐죠? 낮은 점수도 붙었네. 이걸 보고 아이들이 희망을 가져요. 근데 최저 보고 희망 갖는 거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어쨌든 자, 이건 교과가 아니라 교과 면접이기 때문에. 자, 제가 선택은 어디가 올해 좀 점수가 떨어질 것 같아라고 찍었냐면요. 제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라면 여기를 써야죠. 중국어학과 뭐 이런 거, 그죠? 국제관광학과. 아이들이 가장 인기를 끄는 건 이거였어요. 이게 제일 희망적으로 보였죠. 근데 제가 넣은 거는 야, 너 사회복지 가고 싶다 그랬잖아. 사회복지 올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들어가 잘하고 얘기했어요. 사회복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니 5등급 얘는 완전 광탈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 예비 5번 받았죠. 한번 볼까요? 입시 프로그램으로 돌리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한 세대 사회복지학과 학생부 면접 우수자 전형을 돌려보면요. 그 당시 입시 프로그램은 합격 가능성을 10% 이하로 쳤어요. 이거 뭐예요? 광탈이야, 광탈. 입시 프로그램은 광탈이라고 예측한 거예요.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 당시에 여기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죠. 점수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일단은 요런 걸 받고 희망이 찹니다. 예비 5번. 작년에 예비 10번까지 돌았어요. 얘기하는 거죠. 오, 기다릴 만한데 제가 대답한 거예요. 이름은 이렇게 가르치지만 예비 5번 이렇게 받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 합격 통지서를 받습니다. 한세대학교 총장님께서 합격 통지서를 보내주셨네요. 합격을 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이거 기다릴 때. 최종 결과 한세대 사회복지학과를 합격했습니다. 가고 싶어 했어요. 국어 공부는 아마 이게 끝까지 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아마 안 됐던 것 같은데 안양대는 예비 2번 4명에서 예비 2번인데 학종이 그렇게까지 많이 돌진 않아요. 교과에 비해서 아슬아슬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예비 3번까지 돌았었나? 그랬었는데 이게 잘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됐지? 하여튼 그래서 하위권 학생들 지금 5등급 대학생들이 학기 초가 됐죠.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할 거예요. 결론 뭐다? 공부 추월하세요. 일단 교과 면접 같은 전형도 충분히 살려봐야 될 거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 했어요? 지금 우리가 메인으로 맨날 쳐다보는 대학이 아니라 이런 수도권 대학으로 내려오게 될 경우에 내신을 반영하는 방식이 바뀐다고요. 이렇게 안양대 12과목, 성결대 20과목, 한세대 국영사 전과목 이런 식으로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3학년 1학기 시험을 잘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과목을 내가 못 본 과목을 빼고 잘 본 3학년 1학기 과목을 넣게 되잖아요. 나의 내신 환산 점수가 잘 올라간다고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5.2등급이지만 내신이 안 올라가잖아요. 등급을 해도 안 올라. 성결대식으로 해도 5.2등급에서 조금 올라서 한 세대식으로 해도 수학이 빠졌는데도 얼마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지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아마 외국에 좀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한 달에서 2달 사이 좀 있다가 들어와서 다시 입시 상담을 이어나갈 텐데, 그래서 영상을 좀 미리 찍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똑같은 옷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 이제 올라올 텐데 미리 좀 찍어 놓고 가서 외국에 가서 만약에 인터넷 상태가 괜찮으면 거기서 촬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찍어 놓고 하는 거라 이런 거 좀 어쨌든 상관은 없겠죠. 날짜 맞춰서 조금씩 이렇게 올리면 되니까. 네, 일단 5점대 학생들 열심히 5점대 내신이지만 냉정히 말하면요 다 나온 이게 큰일 났다 이게 꼰대가 되고 있어 나도 이게 나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본인 기준에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남들이 봐도 열심히 했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뀝니다. 제가 막 초반에 막 인서울 쉽지 않아 뭐 얘기했지만 뚫는 애들도 분명히 있어요. 나온다고요. 좀 전에 지금 영상 올린 이 친구도요. 사실 최저 맞췄으면 인서울 했을 수도 있어요. 그 펑크난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꽤 괜찮은 대학이. 근데 어디까지 내려간지 저도 확신이 안 들어가지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저를 못 맞춰서 그건 결과를 제가 알 수가 없어서 하여튼 그래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원서 전략을 또 한번 짤 때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반고 대학고 군포 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